자, 그 다음에 이제 친족 상속법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나서 소개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친족에서는 친족의 범위, 이걸 알아야 돼요. 범위.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하느냐면 우리 민법에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면, 자,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정합니다. 자, 우리가 8촌 이내입니다. 8촌 이내.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족이 뭐고 인척이 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촌수 계산을 지금부터 하는데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증조, 고조가 있잖아. 맞죠?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무슨 할아버지입니까?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를 중심에서도 뭐입니까? 아들, 손자, 손손자를 증손 그러죠? 고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손까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몰라도 됩니다. 뭐 현손, 사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나에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형제가 있어요. 형제. 맞잖아요. 형제가 옆으로 갑니다. 이거니. 그러면 이렇게 피를 나눈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죠. 형제 또 아들도 있죠. 아들의 또 형제가 있죠. 맞죠? 이런 잡보다는 아버지 형제 있어 없어? 있어. 할아버지 형제가 있다 없다? 또 있어. 그 형제 아들이 있어 없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혈족이라고 하면 혈족. 혈족인데 옆으로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계, 그렇게 말해요. 반계. 반계 혈족. 뭐라고요? 반계 혈족.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직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직계가 올라가면 뭐예요? 올라가면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내려가면 뭐예요? 비속,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직계, 존비속 이렇게 말하면 이걸 말하구나, 그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피를 나누었어요?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피를 나누었죠? 그게 혈족이야. 근데 배우자하고는 피를 나누고 있어요? 피를 나눴습니까? 뭐를 나눴어요? 그래? 뭐라고? 자, 살을 섞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 하냐면 배우자를 뭐라 하느냐면 인척이라고 그러면 인척. 근데 요즘에 보면은요, 그 배우자를 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쪽에 처남이나 장인, 장모나 이런 사람도 더 친해요. 참 묘한 현상이 벌어지죠. 맞죠? 처남들하고 더 잘 지내는 사람이 더 많아. 자기 형제보다. 맞습니까? 저 말이? 그 참 묘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뭡니까? 목의 중심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참 돈독했잖아요. 요즘에는 뭡니까? 처갓집 쪽 식구들하고 더 잘 지내.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설날 가서 그날 당일날 올라와. 처갓집 가서는 뭡니까? 이틀 밤 자고 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참 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죠? 근데 아마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안 갈 것 같아. 아직까지 우리 어머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명절날 우리 이제 어디 놀러 나면 가자 쌓고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하거든요. 시끄럽다. 가야 된다. 제가 해서 이제 중심 잡고 매번 갑니다. 명절이 되면.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마 크도 줘도 안 될 것 같아. 조카들도 안 온 조카들이 많거든요. 미리 다녀가, 미리. 그러니까 사춘간에는 얼굴도 잘 모를 수가 있어. 클 때 잘 안 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면 뭡니까? 옛날엔 사춘지가 되게 친했거든요. 맞죠? 같이 크고 한 마을에서 뭡니까? 막 누가 얻어맞으면 사춘이 가서 막 말리고 막 이래 했잖아요. 지금은 사춘 얼굴을 몰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뭡니까? 자, 배우자를 중심해서 또 올라가죠. 장인, 장모, 형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걸 인척관계라고 해요. 이쪽은 몇 촌까지만 치겠다? 4촌까지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가 법률은 부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맞죠? 앞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4촌까지만 치고 이건 8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돈네 8촌에 버리면 뭐예요? 다 일가입니다. 여러분 다 일가예요. 볼까요? 우리 형수가, 큰 형수가 최 씨입니다. 둘째 형수가 이 씨입니다. 셋째 형수가 윤 씨야. 우리 어머니가 문 씨야. 우리 아버지, 와이프는 송 씨입니다. 저는 허가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그쪽에서 또 얽히고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돈네 8촌 따져버리면 전부 일가입니다. 일가 많잖아요. 이게 막 형제간에 옛날에 뭡니까? 한 타스씩 났잖아요. 12명. 그렇지 않나요? 뭐 옛날에는 뭡니까? 생긴 대로 다 났어요. 맞죠? 그래서 저를 가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안 날라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딸인 줄 알고 저를 낳았대. 딸인 줄 알고. 네, 막내입니다. 근데 아들이래. 그래서 섭섭하다고 재섭이라고 짓답니다. 근데 그 재섭이가 참 잘하죠. 안 낳았으면 후회할 뻔 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 92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잘 사니까. 그리고 말썽을 한 번도 치긴 적이 없으니까 저는 쭉 갔습니다. 초등, 중학, 고등 뭐 쭉 가서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가고. 맞죠? 대학원 졸업하고 뭐요? 결혼하고 아 낳고 집에 손을 벌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막내를 안 했으면 어떻을까? 썼습니다. 지금은 그래. 근데 키울 때는 괴로웠겠죠. 왜요? 대줘야 되니까. 돈을 계속 대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대학원 졸업할 때만 왔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자취방도 온 적이 없어.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중3 때 나와갖고 집이를 떠나가고 지금까지 안 들어갔네. 미안해. 가는 거지. 중3 때 자체를 했어요. 고등학교는 우리는 시험 쳐서 가잖아요. 지금이 아마 뺑뺑이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순천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뭡니까? 고등학교가 레벨이 있는 거야. 진주도 마찬가지고 뭐 진주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갔으니까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어. 그래서 뭡니까? 또 하다 보니까 군대를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왜요? 잘난 시험 준비한다고. 대도 안 할 걸 말라 연기하는 건 몰라. 그래서 뭐요? 대학원을 간 거라. 그 대학원을 간 게 빌미가 돼서 강에 서게 된 겁니다. 맞죠? 지금은 변호사 안 되기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변호사보다 제가 훨씬 잘 돼 있잖아요. TV도 나오고. 맞죠? 방송 많이 17년 했거든요. 그리고 책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알고, 돈도 변호사보다 내가 더 잘 벌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정말 되는 거야, 이게요. 맞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 변호사라면. 맨날 죄인만 만나고. 맞죠? 뭐 좋은 거 없잖아요. 의사도 좋은 거 없거든요. 맨날 환자만 만나고. 맞죠? 뭐 저는 뭐예요? 싱싱한 사람들만 맨날 만나고 좋잖아요. 대학 가서 강의하면 뭡니까? 자네들보다 더 싱싱해. 그러니까 뭐가 돼? 사람이 이제 뭡니까?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런 데서. 뭐 좋아요. 제가 여성교양 강좌 가면 빵 터진다, 그냥. 주례할 때도 빵 터집니다, 제가. 주례도 한 40건 했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변호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 나, 훨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들들 보고 맨날 구박하지 마. 왜요? 그 시험 안 돼도 돼. 왜요?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 사람이 생각하기 다름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 아들은 명함 팔 때 변호사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 것 뿐이 없잖아. 나는 좀 없어 보이고, 원장. 그죠?
그래도 집어도 내가 더 나아. 그래서 한 번씩 만나면 지가 술사라는 게 내가 술사? 변호사 친구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가들 째째합니다. 내가 술사요. 지그들 술사하는 거 아니라. 지그들은 어제같이 한 200만 원 써봐라. 못 써요. 저는 바로 써비. 맞죠?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소셜 포지션이 제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난보다. 근데 사람도 좀 무시합니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쥐뿔도 없는 것들이. 민법은 내가 지보다 더 잘해. 왜요?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이제 혈족과 뭐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촌수는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세로라 그래요? 가로라 그래요? 세로. 이거는요? 그렇죠. 이건 일총관계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세로로 가면 전부 일총관계야. 그러면 아버지, 형제, 아들. 이건 나오고 몇 총관계입니까? 그렇죠? 해봐.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지? 4초 맞잖아. 그렇네. 그러면 할아버지, 형제, 아들. 연마. 이거 나오고 몇 총인가 볼까? 1 플러스 2네. 2네. 맞죠? 플러스 1이네. 내려가니까. 맞죠? 그건 몇 초냐? 5촌. 당숙이라. 맞잖아. 여러분 당숙을 5촌 뭐라고 합니까? 5촌 당숙이라 해야 하네. 하나 이거 맞죠? 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촌까지 계산해 주시오. 나도 몰라. 알겠죠? 뭐 이 정도 알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촌수 계산할 때 보면 뭡니까? 아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구나. 혈족 그러면 이런 말이구나. 인척은 이걸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옛날에 미인들의 규정은 뭐였습니까? 방댕이가 펑퍼짐해야 미인이었습니다. 맞죠? 요즘에는 뭡니까? 가냘퍼야 미인이야. 이게 참 미인의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말이지. 맞죠?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퉁실한 사람이 들어오면 참 쑥쑥 잘 낳겠다 하고 좋아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맞죠? 요즘에는 뭡니까? 아들들이 싫어하죠. 맞죠? 막 늘씬하고 막 키도 쭉쭉빵만 돼야 되지. 키 큰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왜? 허리 아파. 우리 와이프가 그렇더만. 1m 65 우리 와이프가 우리 옛날 키로서는 큰 키예요. 맞죠? 지금 53살이니까 옛날에 맨날 뒤에만 섰다 그러더라고 지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다마는. 맞아. 65면 큰 키죠. 옛날 우리 때 나이로 보면 지금은 65가 보통이야. 보통 그냥. 그리고 막 70 정도 돼야 뭐 좀 크네 뭐 이리 되는 거야. 여자들도. 남자들은 한 80 정도 돼야 어떠야 보기 좋다 뭐 이리 되는 거예요. 이거 맞죠? 제가 65거든요. 키가 똑같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미의 기준을 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무조건 큰 여자하고 한 거예요. 제가. 왜요? 계량을 위해서. 그래서 종자 계량이 끝났습니다. 우리 애들 다 커요. 네. 그래서 종자 계량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키 적은 아들은 아예 포즈를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한참 이렇게 연애하고 그럴 당시에,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그래서 그냥 큰 여자만 보고 무조건 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기를 잘했어요. 계량도 됐고. 근데 이런 부분이 뭐냐, 허리가 자주 아프다 해요. 진짜로. 우리 처남들도 다 아파. 88, 92 이렇거든, 키가. 무이집 아니야, 우리 그 처갓집이. 처남들이 다 커, 키가.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하더라고. 저는 허리 아파서 강의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몸무게 치팅하는데 뭐요? 별 이상이 없잖아요. 키가 쪼매나니까. 맞죠? 그래서 당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키 적은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시죠? 박정희, 등소평, 나폴레옹.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키가 적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필순 씨 용기를 가지면 돼. 맞죠? 아, 그렇지. 안 들면 그렇지. 자, 여기 뭡니까? 혈족과 이제 인척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맞죠? 그냥 법을 공부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은 뭐냐? 이제 상속을 이야기하는 상속.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상속의 범위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1순위가 누굴까요? 1순위. 상속의 첫 번째 직계 비속이죠. 비속이 뭔지 알죠? 비속 플러스 배우자입니다. 옛날에는 큰 아이가 좀 더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n분의 1인데
배우자가 좀 더 받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할 때 상속에 관한 걸 저에게 갖고 와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가족관계의 문제입니다. 맞죠? 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그냥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면 온 가족들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설명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서로 괴롭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질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 좀 양보하면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와이프하고 너 와이프 될 사람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부모 형제 간한테는 잘하면 된다. 그건 내 돈 없이 쓰면 된다. 그리고 따지려면 남들하고 할 때 계산을 정확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딸도 잘해요. 나한테. 내도 잘하고 쟤한테. 만나면 한 5만원씩 준다. 아빠 그럼 5만 딱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 근데 진짜 잘해요. 내가. 근데 우리 사이도 저를 되게 좋아해. 돈 주니까. 맞죠? 우리 며느리 되려고 오면은 매번 만날 때마다 10만원씩 줍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요? 자주 올라 해. 맞죠? 예. 계속 받으려고. 이해가시죠? 이게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아빠, 엄마가 좀 젊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 다 결혼을 빨리 시키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빨라야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결혼 25살에 제가 했거든요. 대학원 4학기 때 결혼했어, 내가요. 군대 안 가고 그냥 바로 했어. 그래서 군대 가고 우리 아들 4살까지 키워갖고 나왔어. 좀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맞죠? 네. 아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갔었는데, 제가. 그냥 키워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가 우유값이 없다 사는 기라. 오늘 우유를 안 받아먹이, 우리 와이프가. 값이 없대. 15만원 월급 받았으니까. 쏘이 봉구에 15만원이야. 군대에서 저는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를. 과외비를 한 60만원씩 벌었어. 월급에 몇 배를 번 거죠. 맞잖아요. 집이 손 안 벌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빨리 들죠. 맞죠? 새끼가 삐약삐약 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은 25세 보내고 우리 아들은 지금 29에 올해 결혼을 할 기라. 빨빨 치아 부른 기라 내가요. 임자만 있다면 해라. 이래 버린 거예요. 왜요? 별남자 별여자 없잖아요. 탈탈 골라봐야 돌아 거의 그거예요. 맞다 아닙니까? 뭐 집안 좋으면 뭐합니까? 저들이 좋으면 되는 거지. 맞죠? 다 연애해갖고 결혼하는데. 현실이죠, 그게. 그래서 시키 부른 기라. 그리고 우리 집 들어오면 우리가 또 만들면 되잖아, 다듬어서. 맞죠? 정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화도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우리 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빠입니다. 진짜입니다. 물어봐, 가서. 여 앞에 카운터에 있는 우리 아들이다. 네, 진짜로. 진짜 그런 이야기 해요. 왜요? 내가 말한 대로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죠. 맞죠?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일기장에 보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아빠라고 써놨어요. 그 요즘에는 일기를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살짝 골라서 봤어요, 내가요. 진짜. 1순위, 비속 배우자. 근데요, 2순위는 건 뭐냐? 만약의 경우에요, 직계 비속이 없을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면 존속. 아버지하고 배우자가 받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뭐 말이냐, 그렇죠? 근데 아예 존비속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배우자가 받습니다. 3순위죠? 배우자. 이거 이해됐어요? 근데 배우자도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 뭐요? 1사후퇴 때 홀단신으로 내려와서 정든 고향, 그곳이 나의 고향. 내 고향 충청도래유 있잖아. 누군데? 누구냐고? 노래 부르는 사람? 조영남이. 맞죠? 충청도래유 있잖아요. 맞죠? 1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뭐 있잖아요. 맞죠? 살다 정든 곳. 노래 알아요, 그거? 같은 세대 아니구만. 좀 젊었네, 보니까. 근데 뭐요? 이럴 때는 뭡니까? 이촌이 받습니다, 이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없으면 삼촌이 받습니다. 없으면 사촌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촌도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7번째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촌까지만이 뭐가 됩니까? 상속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촌 당숙은 뭡니까? 상속 범위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촌 단숙 정도 되면 뭡니까? 조금 멀죠? 맞죠? 여러분도 그 느껴집니까? 그러면 상속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봐. 내가 강의 못합니다. 이거 나 내용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으라고 말이에요. 처갓집 쪽도 뭡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봅니다. 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쪽도 혈족입니까? 인척입니까? 혈족입니다. 이쪽도 혈족입니다. 맞죠? 근데 나로 봤을 때는 이게 뭡니까? 인척관계가 되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 갔죠? 나는 엄마 피도 받았고 아빠 피도 받은 거예요. 나는 오로지 아빠 피만 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엄마 쪽도 뭐라고 한다고? 혈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성에게도 뭡니까? 상속권에 관한 기득권을 주고 있잖아요. 맞죠? 여자에게도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재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너무 깊게 뿌리내려진 거야. 옛날에는 없어도 같이 살았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떡을 해갖고 시루떡을 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갔어. 옛날에는. 지금은 시키면 배달돼. 맞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을 나누는 게 돈으로 정을 나누는 거예요. 돈으로. 전부 다.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야. 자, 우리 와이프 친구들이 김치 못 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된장, 고추장도 다 담가 먹어요. 신기하죠? 그것이 촌에서 커놓으니까 그래요. 촌에 컸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하는 거 다 배워갖고 지가 해. 김치도 담아, 지가요. 그러니까 사먹는 게 없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살려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절이기가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절여놓은 걸 사오더라고. 그 양념하고 지가 김치 담고 이러더라고. 김치 담으면 저는 김치 담는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지가 다 알아서 해요. 맞죠? 그 장가 잘 갔죠, 내가. 근데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직장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저도. 아, 키워야 돼. 뭐하러 직장 생활하노?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장을 좀 보냈긴데 내 오기만을 기다려 맨날 괴로워 죽겠어. 어디야? 몇 시에 와? 이거만 뭐라 돌아보겠네. 사회 활동을 못 하겠다 이거야. 왜요? 그게 이제 평생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맞죠? 내 개인 사생활도 좀 있는 건데 애인도 만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매번 체크를 하니까 노래방에 언제 끝나? 자꾸 이래서 하면 그 슬픈 일이잖아 이거. 어떤 사람들은 전화가 안 오대요. 우리 나이 또래는 전화가 안 와. 없는 거에 편하다 자꾸 이래 사태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집 식구들은 안 그래요. 와야지 자. 새벽 4시에 와도 그때 자. 그게 사람 미치겠네. 자면 될 끼인데 내가 살짝 가서 자면 되는데 안 되면 거실에 자든지. 맞죠? 그게 안 돼 그게요. 좀 신기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요게 뭡니까? 직계 좀비속과 관련된 친족 상속부의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상식이 좀 늘었죠? 조금 늘었나요? 네. 그러면 142페이지란 딱 봐봐요. 거기에 보니까 민법 총칙의 체계하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권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 주체에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면 권리의 주체라는 게 뭐냐? 권리가 뭐냐? 법률적으로 네가 이거 행사해도 돼? 법률상 주어지는 힘을 권리라 그래요. 뭐라고? 법률상으로 주어지는 힘이야, 힘. 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파워. 그러니까 법률상 파워가 뭡니까? 바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소유자로서 뭡니까? 법률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얻어도 돼요.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돼요. 맞죠? 이 법에서 그래 나왔어. 이게 뭡니까?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를 갖는 사람이 누굴까? 주인.
주체입니다. 주체. 이 권리의 주인이 누굴까 그 말입니다. 사람이겠죠. 사람이 누군데? 사람 누구냐고? 자연인.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법인. 법인이 뭔지 알죠? 그리고 외국인도 뭐예요?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뭣도 된다고? 외국인은 소유권자가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맞죠? 법인은 뭡니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자야. 다시 해봐. 뭐라고?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 원래는 사람 아니잖아요. 법인이 숨을 쉽니까? 안 쉬잖아, 이거. 맞죠? 근데 사람인 것처럼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다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뭐를 불어넣으니까? 불어넣으니까 숨을 쉬고 맥박이 뛰. 맞죠? 그 성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이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바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경상대학교가 법인이잖아요. 맞죠? 경상대학교 소유권 있어 없어? 있지? 맞잖아요. 없나요? 있지. 변호사에도 건물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이름이 뭡니까? 변호사 했거야 하고. 뭐만 알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법인입니다. 그러면 자연인은 누구를 말할까? 바로 사람을 자연인 그래요. 법에서는. 왜 자연인이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 맞죠? 그래서 뭐요? 인간은 사회적 척도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때 사람 인자에다 뭐요? 사회관자를 쓴 거 아니야. 왜 철학에서는 인간이라 했을까요? 사람은. 근데 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사람을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왜요? 호흡하는 사람. 맞죠? 근데 일종의 동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실험의 대상, 도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철학에서는 사람을 인간이라 했느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잖아, 신. 맞죠? 신이 있고 그 밑에 뭐예요? 짐승이 있잖아요. 이 중간자가 인간인 거예요. 맞죠? 신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니야. 그 인간인 거예요. 사이간. 그 사이에 있어. 신이 봤을 때 인간은 뭡니까? 아둥바둥 100년도 못 살 것들이 더럽게 찌랄해 쌌네. 그러겠죠? 신이 볼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사는 신들이 볼 때는 인간은 정말 보잘 것이 없잖아. 근데 사람이 하루살이를 볼 때는 어떨까요? 하루만 살다가 죽을 것들이 와 저렇게 살라고 저렇게 와둥와둥할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뭡니까? 도가 통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에서 도가 나오는 거예요. 도가. 이렇게. 맞죠? 그래서 도울. 강의 들어봤잖아. 도울. 닮았어. 맞죠? 네. 도울. 도울 선생 강의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 참말 어쩔까. 그래도 또 채널 확 돌려버린 것 같구만. 자, 이게 주체야. 그러면 이 권리의 주체가 무엇을 매개로 해서 주체가 됐느냐? 무엇을 매개로, 이게 객체인 거예요, 객체. 뭐만지 알겠죠? 뭘 매개로 했을까요? 물건이죠. 물건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책도 되고, 집도 되고, 뭣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되고. 맞죠? 이게 객체야. 맞죠? 그러면 물건을 매개로 해서 객체가 되는 게 물건의 객체야. 근데 사람을 매개로 해서 뭐예요? 매개로 해서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게 친족상속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뭐라고? 어린아이가 하고 태어났어요. 맞죠? 태어나면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뭡니까? 원하지도 않았지만 친권자가 돼버린 거예요. 맞죠? 친권자 된 거 아닙니까? 그 친권의 객체가 뭡니까? 아가 동물입니까? 사람이지. 맞죠? 사람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요, 만 19세가 되면 뭡니까?
친권의 권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성년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소주 한 잔 포장마차에서 딱 먹다 보면 역사는 그래서 합니다. 우리 모친께서 이러면 됐긴데 우리 친권자가 이래서 왔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가가 미성년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유식하게 쓰려다가 무식이 돼버리죠. 맞잖아요. 자기는 미성년자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쯤 지나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집니다. 용어가 달라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팔래 그렇게 안 하고 매도할래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아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말이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인 문제가 뭐냐면 법률적인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왜요? 시험 문제가 법률적인 용어로 나오니까요. 시험 문제가 판례 이렇게 안 나와요. 뭐 뭔지 아시겠죠? 매도 매수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야 뭡니까? 지문을 봤을 때 착착 하는 거예요. 맞소 안 맞소? 옳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객체야. 아 객체가 그거구나. 그러면 무채재산권도 권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특허, 저작, 상표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산물을 객체로 해서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정신적 산물이라는 게 뭘까? 창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미술 작품 뭐 그런 거 갖고 보면 난리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뭐 이거 뭐 위작이니 원작이니 뭔작이니 자꾸 난리잖아. 그러다가 작살나잖아. 작작하다가 작살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치가 뭐 1억 가고 2억 가고 우리는 봤을 때 뭐 100만 원 정도 안 사갔더만은. 맞죠?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 100만 원짜리도 아니야고. 몰라. 한 2만 원 주면 뭐 팔면 사든지 안 그러면 안 사든지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그 뭐 그림 갖다가 벽에 걸어놨다고 해서 뭐 부가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뭡니까? 하나 본다고 해서 마음의 양식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근데 또 그것도 미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1억 주고 사고 막 이런 거 보면. 맞죠? 그 세상은 뭡니까? 천태만상이라. 그것이 자기의 어떤 부의 척도이고 그것이 자기의 인격의 척도인 걸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한때는 남자분들이 뭡니까? 자동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니면 그게 뭡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거라고 봤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 마누라는 모닝 끌고 다닙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쪽팔립니다. 다니고 주차하기 쉽고 아무나 바퀴도 괜찮고 뭐 그렇잖아. 맞죠? 뭐 지나가다가 뭡니까? 톨게이트비도 적게 받고 뭐 망고 땡이네. 세금 혜택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은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은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맞죠? 집도 한 칸 없나?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집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사용 수익의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미국은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용 수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박이장이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미국은 뭡니까? 가방 하나만 둘쳐매면 이사가 돼.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 옛날에 말한 단순히 농장 말이야. 그거 전부 다 옮기고 용천병을 떨어야 돼. 집 한번 이사하려면. 그날이 뭡니까? 죽은 날이야, 내가 그냥. 그러잖아요, 사실. 맞죠?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주거의 패러다임이 소유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복부인들이 딱 가가지고 뭘로 만들어봤어? 미국의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그냥 바꿔본 거라, 이걸. 그래, 우리나라 여자들이 뜨면 겁납니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뭡니까? 바로 객체. 객체란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아, 그걸 객체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권리 변동, 이런 말이 나오죠. 이 권리가 변동됐다의 뜻은 뭘까요? 변동이 뭐예요? 바뀌었다는 거잖아. 뭐가 바뀌어? 권리가 바뀐 거예요, 권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바뀐 겁니까? 소유권이 바뀐 거 아니야. 근데 소유권만 바뀐 게 아니죠.
뭐예요? 저당권도 바뀔 수 있고 전세권도 바뀔 수 있고 지상권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물건이 변동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적재산권도 변동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요? 특허 팔아. 특허도 팔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책을 많이 썼다 그랬죠. 그러면 저작권이 나에게 있잖아. 근데 이 저작권은 뭡니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출판사에다가. 팔아먹어요. 그걸 매절이라 그럽니다. 우리 와이프에게는 이야기하기 없기다. 1년에 인세비가 한 800 들어옵니다. 제가. 1년에. 안 크다.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돈이야. 우리 마누라. 그 말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뭡니까? 그거 있는 줄 모르거든. 쏠쏠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쓰고 살아. 그죠? 그러니까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온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물에서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 하면 작사가나 작곡가 돈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거 쏠쏠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노래 한번 작사해봐. 솔솔솔 한번 해봐. 그럼 뭡니까? 그것도 또 이 쏠쏠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그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천태만상입니다. 맞죠? 직업도 많고. 그러니까 한 가지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미술을 잘 그리든지, 노래 가사를 잘 쓰든지, 자우지가 작곡을 잘 하든지 뭐예요. 자,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맞죠?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동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왜요? 꼭 부동산 하는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고 쫄딱만 한다. 뭐 뭔지 알겠죠? 꼭 부동산 하는 사람이 또 뭡니까? 이상을 사가지고 또 쫄딱만 한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이 주특기를 뭡니까? 부동산 하는 것은 안전자산입니다. 다 까먹어도 뭐는 남아있어? 땅은 남아있잖아. 맞죠? 땅이 많으면 어떻게 살아? 땅땅거리고 살아. 맞죠? 옛말에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잖아. 왜요? 땅이 많으면 뭐하고 살아? 땅땅거리고 살아. 그 말이,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땅 있어, 없어요? 땅. 땅땅거리고 못 살잖아, 지금. 맞죠? 땅이 많아야 땅땅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없죠?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30대 때 강의할 때는 1년에 등기 필증 1개씩 늘리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데 60대 되는 분들은 그 목표를 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한번 목표를 정해봐. 알겠습니까? 1년에 등기 필증 하나를 바인드에 넣는 게 내 목표다. 근데 초과 달성을 했죠. 뭔 말인지 알죠? 초과 달성. 등기 필증은 저희는 보르박스에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가지고 안 팔아. 계속 재놔. 그러니까 한 40배 정도 남는 게 있대. 진주 근교에 있는 거예요. 문산에. 샀는데 40배 올라서 안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놔뒀어요. 왜요? 세금 때문에 못 팔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잣돈 몇 푼 이런 거 하고요. 그 비교가 안 됩니다. 단 황금성이 없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자꾸 불안한 거야. 오를까? 그러니까 졸갑스러우면 안 돼. 그냥 놔둬 뿌려. 알겠어요? 없다 쳐. 그게 저축이야. 돈은 집에 있으면 뭡니까? 누가 달라고 합니다. 맞죠? 땅이 있으면 대출 받아도 해, 안 해? 그리는 안 하지. 그게 굳는 거예요. 맞죠? 집이 돈 1,000만 원 딱 있어 보면 어때요? 언놈이 달라 해도 달라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거 있는 줄 알아. 돈 냄새가 나는 모양이에요. 저 말 맞아, 안 맞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렇지? 근데요, 땅으로 갖고 있으면 어때요? 대출 받아줘.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맞죠? 그게 굳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여러분이 부동산에 입문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때 안 되면 여러분 아들 때 땅으로 물려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1,000평 너한테 줄게. 오늘 네 생일 선물이다. 200평 딱 주고. 멋지네 이거. 자, 멋지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땅을 사, 땅을. 맞죠? 아파트에 목숨 걸지 말고
뭐 건다니 나중에 보면 변동. 봐봐요. 변동. 땅에 목숨 걸어. 땅에. 자 봐봐요. 땅이 많으면 땅땅거리고 사는 겁니다. 봐봐. 자 갑이 소유하는 목적물이 있어요. 자, 이 소유하는 목적물이 뭐냐면 땅이야, 땅. 이게 돈이 궁해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왜 혜택을 줄까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담보로 갚으면 되잖아.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나에게 자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증도 안 돼요. 신용 대출도 안 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우리가 자산 가치는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무한대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요? 현실에 바쁘고 급박하니까. 맞죠? 조금 여유롭게 사셔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여유롭게 살 자신 있으세요? 지금부터 여유롭게 살아. 그래야만이 뭡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해. 에이고, 뭐, 돈 많다고 뭐 잘 사나. 그런 말 하지 마. 많으면 편해. 많으면 편하다고요. 행복한 건 아니지만 편해. 저 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걸 좀 인식해야 돼요. 근데, 아이고, 많으면 뭐 돼? 많아봐야 막 맨날 떼글떼글 싸우고 막 별로 좋지도 않더만은 재산하고 보냐.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많으면 편한 거예요. 네. 없어 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얼마나 불편한지를. 맞죠? 저 말이 100% 맞습니다. 네, 입고 봐야 돼. 맞아요. 입고 봐야 돼. 그게 지금, 뭡니까? 할아버지들이 많이 같이 놀자 하죠?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소유자야. 근데 이 땅을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합니다. 매매는 뭡니까? 합의를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합의. 매매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뭐 된 거야? 성립된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뭐 해야 넘어갑니까? 자, 그쵸. 우리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갑이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되고 나면 이런 뭐를 지고 있는 거야?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뭐를 지고 있다고?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돈 안 주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돈은 받아놓고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채무 불이행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잖아. 그러니까 뭐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요, 봐봐요.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는데요. 갑자기 그 땅값이 2배가 뛰쁜 거예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맞죠? 그래서 팔아pun기로 또 다시. 그러면 입맛 나쁜 놈이잖아요. 그리고 등기해줬어.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렸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오리알이잖아. 강 이름은 낙동강이야. 맞죠?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고 그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오리알이죠. 오리알 돼버렸어. 그러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요? 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 그걸 뭐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이행 못해. 뭐요? 그렇지. 불능. 이것도 뭡니까? 채무불이행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한자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한글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아니잖아. 이행, 불능, 사고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져. 근데 풀어서 설명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뭐라 그래? 법적으로 이중매매. 이렇게 팔고 이렇게 또 팔아 삐다. 뭐요? 이중으로 뭡니까? 팔아 처먹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팔아먹은 게 아니라 팔아 처먹은 거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 이중매매예요. 그러면 이행불능이 됐죠? 그럼 뭐요? 이자가 뭡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 없던 걸로 하자. 얘가 잘못한 거잖아. 귀책 사유가 얘한테 있죠? 그럼 뭐요? 배상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죠? 근데 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뭐냐면 우리 판례는 계약금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뭡니까? 10%잖아. 그러니까 팔만 해, 안 해?
팔만하죠. 2배가 올랐는데. 그래서 땅은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1개월 안에 잔금을 보통 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통 땅 같은 것도 뭡니까? 계약하고 1개월 이내에 보통 잔금을 쳐버리죠. 왜요? 그럴 개연성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현실의 세계에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사천. 사천서 오신 분들 많죠? 그놈은 사천 바람이 불어가지고 뭡니까? 진주까지 덩달아서 불어가지고 뭐예요? 이게 봄바람인지 강풍인지 허리케인인지 모르겠다. 맞죠? 그래서 지금은 땅은 뭡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주국에 땅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가만히 있어도 지가 일해갖고 돈을 벌어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필지를 사면 뭡니까? 내가 직원 하나 뽑는 거야. 사업체를. 지가 월급도 안 주는데 일을 하고 돈을 줘 나한테. 희한하네 보여. 자,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맞죠? 지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갖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라.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월급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게 부동산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토는 좁잖아요. 근데 파먹을 때는 다 파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이해가죠?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요. 그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 비정상이 아니고. 진성도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맞죠? 상거리 그거는 비싸서 못 사거더라 내가 보니까. 맞아. 그죠? 그때 좀 사놓을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생각도 못 했지. 뭐 진즉 오지. 자, 이해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나이가 60이다. 아직 늦었다. 웃기고 있네. 안 늦었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50대도 사업체를 벌리잖아요. 제발 그만하라고 발목을 잡고 난리다 우리 와이프가. 근데 그게 생활인데 어떡해. 보이는데. 노래도 있잖아. 보이네. 노래도 있어. 맞죠? 보이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를. 자, 봐봐요. 이게 이제 매매죠? 그러면 자, 정상적으로 갑이 이렇게 안 팔아먹고 이렇게 등기를 넘겼다면 뭐요? 원래 권리가 갑 거였죠. 맞죠? 갑의 권리가 못 된 거죠? 없어진 거잖아. 없어진 걸 뭐라 그래? 소멸. 맞죠? 이의 권리가 있어졌잖아. 있어진 걸 뭐라 그래? 취득. 맞죠? 그리고 권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죠. 그걸 뭐예요? 변동. 어려운 거 아니구만요. 맞죠? 그게 권리 변동이구만요. 근데 뭐에 의해서 이렇게 권리 변동이 된 거예요? 매매에 의해서. 매매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매매라고 하는 뭡니까? 행위죠. 매매라고 하는 행위를 했죠. 행위를 했잖아. 행동을 했잖아. 맞죠? 이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법에서 정한 행위였죠, 이게. 맞죠? 그래서 뭐요? 법률 행위 그렇게 말하는. 법률 행위. 맞잖아. 법률 행위가 어려운 거 아니구만요. 보니까. 법에서 정한 행위를 거잖아. 맞죠?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법에 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놨어, 이거를.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됐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세법을 딱 공부해보면 취득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세야. 취득세. 맞죠? 그 세법이야. 그러면 간단한 원리로 한번 생각해봐요. 취득의 개념이 민법이에요? 공법이에요? 민법이지? 근데 취득을 알지 못하면서 취득세를 논한다는 게 넌센스 아닌가? 아, 취득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취득세를 지금 나오고 지금 논하고 있으면 이게 넌센스 아니냐,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해는 뭡니까? 권리를 넘기는 걸 말하는 양도 그래요. 다시 해봐. 권리를 넘기는 게 뭐라고? 양도. 그러면 얘가 옛날에 산 것보다 돈을 벌었어, 안 벌었어? 벌었지. 그러면 양도에서 뭐가 생긴 거야? 소득이 생겼지. 그걸 뭐라 그래? 양도소득세. 이건 매도인이 내야 될 거야. 그래서 취득세는 매수인이 내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세금을 내가 내줄게.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어. 맞죠?
그러면 법에서 매도인이 양도세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매수인이 대신 내주기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아까 했잖아. 민법은 뭐라고? 임의 규정. 비용에 관한 것을 누가 부담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괜찮아. 세금만 들어오면 되는 네, 들어오면 되는 기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법의 원리구나. 그러니까 민법을 여러분이 강의를 안 듣고 책을 보면 쏘란 말이야. 근데 강의를 듣고 민법 책을 읽으면 소설책이야. 맞죠? 소설이네. 소설보다 더 재밌지. 근데 이 강의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체계가 안 잡혀버리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원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뭡니까? 제3한강교 아닙니까? 강물은 흘러가면 돼. 그거 아니야. 맞죠? 그거 흘러가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권리 변동이 딱 나와 있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고, 그래서 막 쭉쭉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원인은 청약 승낙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 맞죠? 그게 계약이야. 또는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내 앞으로 쏙 들어와 버리잖아. 그게 뭔데요? 상속이야. 상속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하, 알았다, 이제. 그게 뭐예요? 상속을 받았으면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 아버지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내 거야. 왜 내 거야 됩니까? 내가 단독 상속자라고 한다면 내 거 맞아요. 근데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가 없어. 맞죠? 이게 187조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은 등기 없이 가능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갖고 팔아 처먹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버지 걸 팔아먹는 것은 뭡니까? 처먹는 거예요. 조상에게 받은 재산을 지 멋대로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맞죠? 우리 조카가 다 가져갔거든, 재산을. 그건 지가 착착 팔아먹대. 우리가 말 못하고 가만히 있지, 작은 아빠니까, 하고 있지. 근데 포기는 안 좋대. 왜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 산에 가서 놀고 이런 산을 탁탁 하나씩 팔아먹고. 우리 집에 옛날에는 땅이 참 많았습니다. 왜요? 우리 집 방이 11칸이야. 그건 대충 알겠죠? 머슴도 있고 그랬어, 우리 집에. 내가 막내니까. 근데 뭡니까? 막 앞에 막 눈에 보이는 거 다 우리 땅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우리 동네. 근데 한 필지 한 필지 쫙쫙 팔아먹고, 지금은 내가 집보다 땅이 더 많아, 내가. 자, 그게 우리 엄마가 내보고 만나면 그럽니다. 네가 저걸 사라. 사고 난립니다. 투자 가치가 없는데 뭐하러 사? 안 사지. 이해가시죠? 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나. 뭐, 인정상 사는 거 그런 거 어디 있냐? 투자는 냉정해야 되지. 맞죠? 그게 여러분의 기본입니다. 맞죠? 자, 오늘 참 좋은 말도 많이 했다거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의사표시가 뭔가 요걸 이제 설명할게요. 자, 금방 시간이 값있네요. 네, 쉬다 갑시다.